아마도 이 책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언급하게 될 개념 하나를 먼저 설명하겠다. 이 개념이 이 작업의 핵심이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다. 내가 100%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데 당신이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든 당신은 그 사람이 아니다. 이 사실을 자주 떠올리기 바란다. 그러면 이 작업이 훨씬 쉬워진다. 아침에 이를 닦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라. 나는 절대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다. 나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훨씬 더 광대하고 이상한 무언가다. 내가 진짜 무엇인지 나도 궁금하군. 대체로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은 강박적으로 반복되는 일부 생각과 이야기들로 엮어진 사회적으로 구성된 허구로서 당신의 실제 존재와는 닮은 점이 거의 없다. 외부 세계 전체는 사실 의식 안에 존재한다. 자신의 주관적인 인식 밖에 있는 객관적 세상을 경험한 자는 아무도 없다. 세상에서 가장 엄정한 과학적 실험조차도 주관적으로만 경험될 수 있을 뿐이다. 간단히 말해 우리의 주관적 인식 밖에 존재하는 세상은 없다. 완벽하게 똑같은 사건 앞에서 당신은 흥분할 수도 있고 스스로를 닫아버릴 수도 있다. 얼마나 흥분하느냐 혹은 자기 자신을 허용하느냐는 결국 본인의 삶을 거칠고 즐거운 게임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진지한 자세로 삶이란 에고의 입맛에 맞는 특정 패턴을 따라야 한다고 믿느냐에 달려있다. 흥분에 몸을 더 깊이 맡길수록 언제나 당신을 통과해 물질화 되기를 바라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조류에 저항하는 힘도 약해진다. 슬픔과 분노와 실망을 흥분하는 방식으로 경험하라는 말은 별다른 뜻이 아니다. 그저 이 감정들이 선사하는 날것의 감각을 마음을 열고 온전히 느껴보라는 의미다. 감각을 느낄 때 냉소적인 판단을 내세우거나 그 의미에 대해 스토리를 짜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만나보라는 뜻이다. 슬픔이라는 느낌을 예로 들어보자. 이 감정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한다는 말은 이런 것이다. 아, 슬픔의 느낌은 깊고 무겁구나. 굉장히 강렬하군. 어디 보자. 느끼면서 그 속으로 들어가 볼까? 감촉은 어떻고 소리는 어떻지? 약간 스펀지 같네. 자세히 주의를 기울이니 심장에서 나는 소리가 마치 느린 실로폰 멜로디가 비 오는 골목에서 들리는 것 같군. 반면 이와 반대되는 태도는 아, 싫다. 슬픔이 주는 깊고 무거운 느낌. 이건 분명 나는 실패자이고 내 인생은 망했고 나는 끝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실패자만이 슬퍼한다는 걸 누구나 알지. 이런 식이다. 전자는 즐겁고 미적인 태도다. 반면 후자는 심각하고 도덕적인 태도다. 우리 미적인 태도를 가져보자. 우리 모두에게는 무의식적인 욕망과 호기심이 있고 그들 중 상당수는
의식적인 마음의 기준에서 보면 꽤 금기시되고 잘못된 것이다. 여기에는 결핍과 제약에 대한 욕망, 억울함을 느끼고 싶은 욕망, 거절을 느끼고 싶은 욕망, 불만족을 느끼고 싶은 욕망, 상처받고 싶은 욕망 등이 있다. 이러한 무의식적 욕망은 삶의 상황과 사건으로 실현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핵심 단계를 놓친다. 바로 실현됨을 찬양하는 단계다. 우리는 이러한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의 충만함과 기쁨 어린 흥분을 의식적으로 경험하려 들지 않는다. 애초에 이런 욕망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습관적으로 부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둡고 뒤틀린 욕망과 호기심이 우리의 일부이며 우리는 이러한 욕망이 실현됨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면 할수록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한다. 지금까지 부정과 기피로 일관한 욕망이 실현되었음을 의도적으로 감사해하고 찬양하고 받아들일 때 그러한 욕망은 해방된다. 또 이 욕망이 진화하고 변화할 수 있는 공간과 빛이 생긴다. 예를 들어보자. 나의 경우 만족스럽지 않다를 느끼고 싶은 무의식적인 욕망이 삶의 다양한 드라마를 통해 실현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에 나는 내 드라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어두운 욕망의 성취를 미친 듯이 정신을 놓고 축복했다. 그러자 그때까지 무의식의 영역에 있던 욕망은 충분히 만족스럽다를 느끼고 싶은 욕망으로 변이했고 나는 홀가분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갖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원했다는 증거다. 라는 말을 기억하라. 아무리 끔찍한 상황이나 느낌일지라도 그것이 당신 삶에 존재한다면 그 상황이나 느낌은 사실이나 진짜라서가 아니라 당신의 본질인 광대하고 기이한 참자의 일부가 그것을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매혹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제는 당신의 그러한 명과 금기의 쾌락을 의식적인 승인과 포용의 장으로 초대할 시간이다. 당신은 편안하게 마음을 열어 당신의 은밀하고 터붓이 되는 일부가 지금 당장 그것을 얼마나 즐기고 소중히 여기는지를 그대로 느껴볼 수 있다. 당신의 그 일부는 결핍, 거부, 자기 혐오 같은 삶의 나쁜 일들에서 쾌락을 느껴왔지만 그것을 수치스러워하는 의식적인 마음 때문에 지금껏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이제는 잘 구슬려 말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 시험 삼아 다음의 진술을 가벼운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해보라. 내가 이것을 엄청나게 즐기지 않는 척 외면하는 것을 멈추겠어. 내가 이것에서 기이하고 은밀한 쾌락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겠어. 내가 바라는 게 설령 나쁘고 틀리고 파괴적인 것일지라도 있는 그대로 다 원해도 좋아. 이렇게 당신의 그림자, 즉 지금까지 무의식적이었던 욕망과 호기심과 쾌락의 편에 서서 당신의 무의식이
아주 영리하게 창조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크게 감사하고 흥분을 느껴라. 아마도 이 책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언급하게 될 개념 하나를 먼저 설명하겠다. 이 개념이 이 작업의 핵심이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다. 내가 100%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데 당신이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든 당신은 그 사람이 아니다. 이 사실을 자주 떠올리기 바란다. 그러면 이 작업이 훨씬 쉬워진다. 아침에 이를 닦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라. 나는 절대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다. 나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훨씬 더 광대하고 이상한 무언가다. 내가 진짜 무엇인지 나도 궁금하군. 대체로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은 강박적으로 반복되는 일부 생각과 이야기들로 엮어진 사회적으로 구성된 허구로서 당신의 실제 존재와는 닮은 점이 거의 없다. 외부 세계 전체는 사실 의식 안에 존재한다. 자신의 주관적인 인식 밖에 있는 객관적 세상을 경험한 자는 아무도 없다. 세상에서 가장 엄정한 과학적 실험조차도 주관적으로만 경험될 수 있을 뿐이다. 간단히 말해 우리의 주관적 인식 밖에 존재하는 세상은 없다. 완벽하게 똑같은 사건 앞에서 당신은 흥분할 수도 있고 스스로를 닫아버릴 수도 있다. 얼마나 흥분하느냐 혹은 자기 자신을 허용하느냐는 결국 본인의 삶을 거칠고 즐거운 게임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진지한 자세로 삶이란 에고의 입맛에 맞는 특정 패턴을 따라야 한다고 믿느냐에 달려있다. 흥분에 몸을 더 깊이 맡길수록 언제나 당신을 통과해 물질화 되기를 바라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조류에 저항하는 힘도 약해진다. 슬픔과 분노와 실망을 흥분하는 방식으로 경험하라는 말은 별다른 뜻이 아니다. 그저 이 감정들이 선사하는 날것의 감각을 마음을 열고 온전히 느껴보라는 의미다. 감각을 느낄 때 냉소적인 판단을 내세우거나 그 의미에 대해 스토리를 짜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만나보라는 뜻이다. 슬픔이라는 느낌을 예로 들어보자. 이 감정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한다는 말은 이런 것이다. 아, 슬픔의 느낌은 깊고 무겁구나. 굉장히 강렬하군. 어디 보자. 느끼면서 그 속으로 들어가 볼까? 감촉은 어떻고 소리는 어떻지? 약간 스펀지 같네. 자세히 주의를 기울이니 심장에서 나는 소리가 마치 느린 실로폰 멜로디가 비 오는 골목에서 들리는 것 같군. 반면 이와 반대되는 태도는 아, 싫다. 슬픔이 주는 깊고 무거운 느낌. 이건 분명 나는 실패자이고 내 인생은 망했고 나는 끝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실패자만이 슬퍼한다는 걸 누구나 알지. 이런 식이다. 전자는 즐겁고 미적인 태도다.
반면 후자는 심각하고 도덕적인 태도다. 우리 미적인 태도를 가져보자. 우리 모두에게는 무의식적인 욕망과 호기심이 있고 그들 중 상당수는 의식적인 마음의 기준에서 보면 꽤 금기시되고 잘못된 것이다. 여기에는 결핍과 제약에 대한 욕망, 억울함을 느끼고 싶은 욕망, 거절을 느끼고 싶은 욕망, 불만족을 느끼고 싶은 욕망, 상처받고 싶은 욕망 등이 있다. 이러한 무의식적 욕망은 삶의 상황과 사건으로 실현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핵심 단계를 놓친다. 바로 실현됨을 찬양하는 단계다. 우리는 이러한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의 충만함과 기쁨 어린 흥분을 의식적으로 경험하려 들지 않는다. 애초에 이런 욕망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습관적으로 부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둡고 뒤틀린 욕망과 호기심이 우리의 일부이며 우리는 이러한 욕망이 실현됨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면 할수록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한다. 지금까지 부정과 기피로 일관한 욕망이 실현되었음을 의도적으로 감사해하고 찬양하고 받아들일 때 그러한 욕망은 해방된다. 또 이 욕망이 진화하고 변화할 수 있는 공간과 빛이 생긴다. 예를 들어보자. 나의 경우 만족스럽지 않다를 느끼고 싶은 무의식적인 욕망이 삶의 다양한 드라마를 통해 실현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에 나는 내 드라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어두운 욕망의 성취를 미친 듯이 정신을 놓고 축복했다. 그러자 그때까지 무의식의 영역에 있던 욕망은 충분히 만족스럽다를 느끼고 싶은 욕망으로 변이했고 나는 홀가분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갖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원했다는 증거다. 라는 말을 기억하라. 아무리 끔찍한 상황이나 느낌일지라도 그것이 당신 삶에 존재한다면 그 상황이나 느낌은 사실이나 진짜라서가 아니라 당신의 본질인 광대하고 기이한 참자의 일부가 그것을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매혹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제는 당신의 그러한 명과 금기의 쾌락을 의식적인 승인과 포용의 장으로 초대할 시간이다. 당신은 편안하게 마음을 열어 당신의 은밀하고 터붓이 되는 일부가 지금 당장 그것을 얼마나 즐기고 소중히 여기는지를 그대로 느껴볼 수 있다. 당신의 그 일부는 결핍, 거부, 자기 혐오 같은 삶의 나쁜 일들에서 쾌락을 느껴왔지만 그것을 수치스러워하는 의식적인 마음 때문에 지금껏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이제는 잘 구슬려 말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 시험 삼아 다음의 진술을 가벼운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해보라. 내가 이것을 엄청나게 즐기지 않는 척 외면하는 것을 멈추겠어. 내가 이것에서 기이하고 은밀한 쾌락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겠어. 내가 바라는 게 설령 나쁘고 틀리고
파괴적인 것일지라도 있는 그대로 다 원해도 좋아. 이렇게 당신의 그림자, 즉 지금까지 무의식적이었던 욕망과 호기심과 쾌락의 편에 서서 당신의 무의식이 아주 영리하게 창조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크게 감사하고 흥분을 느껴라.